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9월에 사상계의 기원이 됐던 사상이라는 책이 창간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들에서 사상계의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큰 꿈을 안고 지금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사상 창간호 네 번째에 실려 있던 중국의 정치 사상으로 본 천의 의미라는 것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때 천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 사상에서 하늘은 어떻게 봤을까에 대해서 김상기라는 분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김상기라는 분은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하고 계셨던 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글을 보시면 현재 중국 사람들의 사고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고, 왜 중국이 정체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는데요. 늘 말씀드렸지만 원문은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그대로 바꿔 놓고요. 맞춤법이 현재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글로 바꿀 때 당시의 맞춤법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25 중에 발간이 된 책이기 때문에 인쇄가 좀 조악합니다. 그래서 한자나 이런 부분들이 이 진문계져서 잘 알아보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글로 바꾸면서 물음표로 달아놨습니다. 또 오타와 탈자가 꽤 많이 보이는데요. 오타와 탈자가 있는 경우 좀 제가 보충해야 될 경우에는 갈로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영상에서 뜨는 글과 제가 읽어드리는 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상고는 아주 오래, 그러니까 중국의 선사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고에 행하던 천에 대한 관념은 다른 원시 민족과 마찬가지로 천을 인격신으로 여기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신이 뭔지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길흉 등은 모두 천, 즉 재의, 이 재는 상재를 뜻합니다. 옥황상제할 그 상재, 재에 주재하는 바로 되었다. 희노의 감정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제찬, 이게 제찬은 이제 제사 음식입니다. 제찬까지도 험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하늘을 봤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곤이 홍수를 다스릴 때 오행의 일을 거슬러 치수에 실패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고시대 때 중국의 전설적인 왕 곤이 홍수를 다스릴 때 오행의 일을, 이때 이는 이치입니다. 이치. 오행의 이치를 거슬러 치수에 실패함으로 상제, 하늘이 크게 놓아여 홍범, 구 다음에 글자가 좀 애매하네요. 홍범, 구 이법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니 고는 마침내 피살되었다는 것으로 상제의 감정을 지적한 것이다 되어 있어서, 실제로 중국에서 천은 감정을 가진 신이었고, 그러한 감정을 가진 신의 관점으로 봤다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는 신하가 임금을 받들고 있는 것과 같이 왕자가 죽으면, 이때 왕자는 공주 왕자 할 때 그 왕자가 아니고 왕자의 놈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죽으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자가 죽으면 그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 그 상제의 곁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문왕이 오르나니 제의 좌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명, 앞에는 천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천명, 하늘의 명령, 이런 뜻이죠. 이 천명 사상도 이러한 천의 관념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명이란 천의 일을 사람이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천은 유덕한 사람에게 명한다 한 것과 같이 왕자, 이게 왕이라는 것, 이런 뜻이죠.
왕이라는 사람은 천을 가름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짐작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므로 천은 유덕한 사람에게 명을 나려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사상이 천명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세계 인간의 왕이 왜 네가 왕 역할을 하느냐 했을 때 내가 바로 하늘의 명을 대신하는 선택받은 자다, 이런 식의 사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천명사상은 무력에 의한 역성혁명에 있어서도 잘 이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승리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이 중국입니다. 승리자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그의 신성성을 붙여 민심을 수렴하려 천명을 이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국의 기록에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도 이제 군주의 이름이죠. 하의 죄가 많음에 천이 죽임을 명하다. 하는 죄가 많으니 나는 상제를 두려워하여 감히 바로잡지 아니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를 군주에서 쫓아낸 사람이 천명을 빙자해서 민심을 수렴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다만 상고에 한한 것이 아니요 후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상을 교묘히 이용하여 인심을 수렴하고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 자가 실로 허다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중국에는 천명을 사칭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권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왕망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천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인심을 현혹해 하려고 소위 부명이라는 것까지 안출하렸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부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사람 눈에 보여주는 그 표시를 뜻합니다. 왕망의 도당은 우물을 파다가 책서로, 그러니까 그 문서로 고안항공 위황제, 이 안항공이 이제 왕망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가 고안항공 위황제의 안항공이 황제가 됨을 알린다라는 문구가 쓰인 상원하방, 이 상원하방은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에는 사각형이 된 뜻입니다. 상원하방에 백석을 얻었는데 이야말로 천이 왕망을 황제로 명한 것이라 하여 왕망은 드디어 가황제의 위에 오르게 성공했다. 이 가황제는 이제 임시 황제를 뜻하는데, 결국에는 이 왕망은 나중에 이러한 부명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이제 완전히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천명사상은 상서 제의 사상도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서 제의는 상스러움은 상서, 제의라는 것은 재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스러움과 재난도 모두 하늘과 관련돼서 생각했던 사상, 이게 상서 제의 사상인데요. 천인상응이라는 것으로서 국가의 실도에 때가 있게 되면 천은 먼저 제의를 내어서, 그러니까 재난을 내어서 꾸짖어 일깨우고 두려웠게 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천의 사상의 장점을 뒤에 좀 적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인가 하면 신하로서 전제군주에 대해서 실정을 지적하고 책임을 논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 행위로서 이 당시에는 허용되지 않았는데, 천을 빙자하여,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을 빌려서 천의 권위에 구실을 붙이는 형태로 신하들이 이 왕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능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의 사상이 서양은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 해서 절대주의 왕조 때 역시 천의 사상과 비슷한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전제군주제가 근대에 들면서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왜 이 천의 사상이 서양처럼 그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이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서양은 문화가 원래 지중해 방면에서 상당히 문화가 꼽히다가 점차 북방으로 이 문화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새로운 민족이 등장을 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여러 민족들은 이때 히랍은 그리스를 뜻해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계승하는 일면에
새로운 문화를 계속 전개해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수의 견해를 수렴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중국의 문화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민족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그의 문화는 정체대인 밖에 없었고 후세에 이르러도 고대에 비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형태로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고에서는 민주주의적 사고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또 천에 대한 관념을 그야말로 순수하게 진리를 발견하는 형태로 종교화되지도 못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중국의 권력자들은 천을 공리주의적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형태로 써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로도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이 당시의 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어려운 용어가 나왔을 때는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수준에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는 설명하는 것 이상은 제가 관여를 하지 않는데,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약간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천의 사상이 정체된 그 수천 년 동안 고자리 그대로 고민족이 이어옴으로써 상당히 정체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중국의 천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상당히 실용적인 관점에 접근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은 이런 천의 개념을 공산주의로 대체시켰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천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정당화됐죠. 오늘날은 그 천을 대신해서 인민을 치료하고 먹이고 교육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공산당이라는 걸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천의 사상이 대체된 게 공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여전히 공산당의 어떤 말, 또 어떤 지도 혹은 방향, 이런 것들이 공산당에서 정해지면 이 사람들은 거의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직들은 이 천의 개념을 그야말로 진리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천의 개념을 권력을 잡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했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혹은 중국의 권력자들은 어떠한 진리도 자신들의 이익을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진리도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국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중국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행위 형식이죠. 저 남태평양에 거기 구단선이라는 걸 그어서 국제법이나 뭐 국제 관련한 게 다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든가, 아직도 공산당의 어떤 규제나 제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걸 보면 과거의 천의 사상이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